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흔한 개발자의 경험 공유고요. 요거 앞에 장표를 약간 바꿔서 읽어보면은 흔한 개발자 이성진의 경험 공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근무할 때 이제 모습을 잠깐 찍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북쇼퍼라고 불리는 이런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보면은 책을 좀 많이 사는 편인데요. 그래서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아니요, 잘못 말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아주 조금을 이제 S24에서 좀 이렇게 놀고 이런 게 하는데요. 이때 신간, 특히 신간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책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제 뭐 살까 고민도 하고 이러는데, 북쇼퍼로서 저의 경험을 간단하게 몇 가지 장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이 있는데요. 북쇼퍼가 되면. 첫 번째로 트렌드. 네, 이 기술 쪽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책을 보면서 이걸 알 수 있다기보다는 약간 뒤늦은 트렌드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책이라는 게 2년 전에 이런 책이 출간이 됐다는 소리는요. 이전에 이게 벌써 이미 유행을 타고 막 한참 할 때죠. 이 책을 보고 들어가면은 약간 늦으신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늦은 트렌드라고 제가 정해있고요. 뭐 이전 전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때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를 쓰면은 다음에는 이 2개를 한꺼번에 같이 할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HTML5를 이용해가지고 웹앱이 나오고 하이브리드 앱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애자일 방법론도 이때 막 떠가지고 TDD라는 방법의 책도 막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이제 요 근래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쪽 책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노드.js 같은 경우는 지금 경원 씨나 혜란 씨가 그런 세미나를 들은 걸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노드.js를 저렇게 책을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검색해보는 부수적인 효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북쇼퍼가 되면 누릴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2번째는 저자나 역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책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읽진 않는데 많이 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임백준 씨라는 분이 쓴 책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에세이 이런 쪽으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최근래에 번역하신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정복 시리즈를 많이 쓰신 김상영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처음에 썼던 그 윈에이피아의 시언어 이걸 보고 처음에 공부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역자분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역자분이 계신데 이 헤드포스트 책을 번역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 이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잘 안 보여요. 이분을 제 팀의 박정우 소장님한테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이 이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자분들을 좀 좋아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이제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꿈을 키우게 됩니다. 어떤 꿈이냐? 바로 저술활동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책을 좋은 양질의 책만 샀으면 좋겠는데 막 다 사고 싶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분들 발로 쓴 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나도 쓸 수 있겠다. 나도 하나 편집해가지고 책 쓸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거는 저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으로는 꿈만 심어주는 장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북쇼퍼인 걸 고백하고 그거에 대한 뭐 좀 이득이 있다. 이런 걸 간단하게 재밌게 좀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저의 요 장점 책을 이제 많이 사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 저술활동에 대한 꿈을 나름 키워나가고 있을 때 희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희소식이냐면요. 서현역에 저한테는 로또와 같은 이런 중고서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현역 가면 중고서점이 하나 있어요. 알라딘이라고 싼 값의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정말 로또와 같은 녀석이죠. 이랬을 때 제가 이제 매주 여기서 들려서 간단하게 책을 이제 선점해서 제가 안 갖고 있는 책을 사드리는 짓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 건졌습니다. 바로 이 책이고요. 이 책을 왜 건졌다고 생각하냐면 이 책이 출판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 아니고 약간 조금 뭐 이 책이 신난 날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중고 서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장 사가지고 이제 원래 샀다는 맛을 하려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매우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공감했던 부분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래서 책을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제가 마인드맵 같은 걸 쓰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책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읽으시라고 준비한 건 아니고 읽으실 필요는 없고, 아, 제가 저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저렇게 했구나. 네, 잘난 척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목은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 저는 이제 사람 그리고 프로그래머 유성문 씨가 쓴 요 에세이, 요 칼럼을 읽고, 아, 제가 몇 가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챕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이분이 쓴 거를 한번 쫙 나열해 봤어요. 나열한 부분 중에 제가 감동을 느꼈던 부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 뭐 개발자 이야기, 뒤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앞날 경력관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 진짜 괜찮다, 나도 많이 동감한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 않아도 제가 읽었기 때문에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경험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 저자분이 제목을 선정한 이유가 기초를 탄탄하게 어렵다. 기초, 어떤 기초를 말하는 걸까요? 그걸 좀 한번 유념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그 기초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게 왜 탄탄하게 어려운가? 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잠깐 두시고 제가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라는 건 당연히 저희가 개발자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라는 게 누가 정해놨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유성문 씨는 자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기초라고 생각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신만의 이제 개발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는 뭐다 라고 정의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뭘까? 한번 생각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라고 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걸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이제 어떻게 아시나요? 당신이 짠 코드, 자신이 짠 코드를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들으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책에서 이 질문을 딱 받고 이 질문을 받은 개발자들은 가장 많은 대답 세 가지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가장 많은 질문 대답 세 가지 중에 제일 많은 대답을 여러분들이 방금 하셨습니다. 네,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거. 저도 책을 읽고 아무 대답 못 했는데요. 두 번째 대답은 이제 이런 게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테스트 값 넣어서 테스트 해보는 거. 그쵸? 내가 짠 거에서.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 안 해주셔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 박병주 책임님이나 이종화 선생님이 제가 짠 코드를 나중에 테스트를 해주셔가지고 버그를 리포트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QA팀에서 짜준다. 이런 답변을 해주세요. 어쨌든 이 질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들은 그거를 확신하는 능력.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테스트를 자주 하냐? 별로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의미하는 건 이 테스트라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는 이게 왜 이렇게 근데 내려가서 잘 안 보일까요? 어제 했을 때는 이게 딱 올라와서 잘 보였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해요. 그냥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깐 조정을 좀 할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코드가 동작함을 보장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를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코드가 동작하는 능력. 그러면 이거를 보장하는 능력, 어떻게 보장할 거냐?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테스트를 통해서 보장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짜서, 단위 테스트를 짜서 내 테스트 케이스를 다 통과했다. 그래서 내 코드는 동작하는 코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 기초를 탄탄하게 어렵다.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지 그 이유는 다들 이게 갖고 계시겠죠. 단위 테스트를 짜면 좋겠다 라는 방법도 저는 이제 주변 얘기도 듣고 책도 봐서 좀 알겠는데 그게 진짜 사실 실제로 하기가 왠지 어렵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어려운지 두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책에서도 이제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단위 테스트를 짜야 되는 당위성이나 그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행동하지 않았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준비한 장표는 어떤 장표냐면요. 북쇼퍼로서 제가 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책을 한 번 사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책을 구입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북쇼퍼에 정원할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미래의 북쇼퍼가 되실 분도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저와 같은 북쇼퍼가 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왜 다인 테스트를 작성하기 어렵냐? 왜 어렵냐? 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한 번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다인 테스트 코드를 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유를 꼽자면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은 8시간인데요. 이 중에 우리는 다인 테스트를 짜는 시간이 전혀 없죠. 그냥 근무하기 바쁩니다. 이 시간 안에 또 테스트 코드를 생각해서 짜는 거 어렵죠. 또 연습도 안 됐으니까 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는 머릿속에만 있고 항상 작업을 하면서 잊혀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근무 시간이 아니죠. 시간이 없다. 어떻게 없냐? 지속적으로 계속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했던 말은 왜 어렵냐? 이런 두 가지 이유도 어렵지만 그게 합쳐져서 계속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다인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게 어렵다라는 이제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도 이게 많이 공감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인 테스트 코드를 짠다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그만둘 거냐? 아니면은 이 기초라고 말하는 이 저자가 기초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우리가 이거를 습득할 수 있겠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라도 말해야 여러분이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돈을 이용하는 겁니다. 돈을 이용해서 어차피 내가 잘 못할 거면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뭐 돈을 매기던 돈을 주던 다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웃자고 준비한 장표인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자가 말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개발자들이 한 명의 거북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거북이냐면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토끼가 돼가지고 내가 다인 테스트가 중요하구나 싶어서 오늘 당장 내가 짠 코드에 모든 걸 다인 테스트를 만드시려고 하면요, 이거 지칩니다. 못 만드세요. 지금 당장. TDD가 개발 초기부터 테스트 코드부터 작성하고 시작하라고 하는 방법론도 여기에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당장 TDD를 적응 못했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씩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게 월요일날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월, 화, 수, 목 4가지에 대한 다인 테스트 코드를 저는 작성해 봤습니다. 제가 작성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요. 심플하고 이걸 다인 테스트 코드 작성해야 될까 말까 고민됐는데 그냥 그래 천천히 그리고 하루에 한 개만 하자 라는 식으로 한번 계속 해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저의 로직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가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진행하십시오. 이것만 오늘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 방법 참 쉽죠?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를 탄탄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기초가 탄탄하면 우리 개발자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혜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책에서도 혜택 이전에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아까 기초를 정의하길 자신이 짠 코드에 대해서 이제 동작함을 보장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짠 코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기능을 짰는데 이게 정확히 동작해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태그를 할 때 더 이상 박근주 책임이나 이종화 선생님이 제 걸 테스트한 다음에 이렇게 뛰어오는 상상에 불안해하면서 태그는 안 해도 되는 이런 현상, 이런 혜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수 그리고 버그의 빠른 발견입니다. 실수나 버그는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잘 짜는 사람도 실수는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꼭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이제 해서 실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저의 경험담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실수는 말이죠. 책의 저자는 알면서도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수, 제가 프로그램 코드를 짤 때 하는 흔한 실수, 이거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에 릴리즈할 때는 버전 코드 한 개 올리는 거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냥 릴리즈에서 우리 수석부님이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일을 수업 분야에 넘겨버려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알면서도 하는 것이 실수고요. 그런 실수의 대표적인 거를 한 몇 개 봤는데 좋아하는 각시탈. 각시탈 화면을 보시죠. 네. 저 시대, 일제강점기 저 시대에 우리와 같은 이런 에어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거를 편집자가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이게 실제 공방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밑에도 이제 여자 아가씨가 뭐 루즈를 바르는데 안에 개발자가네요. 운전자가 있다는 사실 뭐 물러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없겠지 싶었지만 이 사실을 좀 빨리 알았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이런 거에 관해서 저의 실수에 대한 경험담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담으로 뭘 알고 싶으냐면요. 실수라는 거를 빨리 알아채는 게 얼마만큼 이득인가 이거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게임 혹시 해보시나요? 이게 드래곤 플라이트라는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이제 안드로이드에 있고 아이폰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 뭐 안 하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날개를 주고받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날개 하나 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날개 하나 주는 이제 이런 게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저한테 날개가 하나 날라온 겁니다. 이거 봐라. 날개가 하나 날라왔는데 이걸 알게 된 시점이 제가 한 11시쯤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날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수로 눌렀어. 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거 아니야. 저는 이제 현실을 부정했죠. 배준가 보낸 거야. 배준가 보낸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눈뜬 시간이 11시, 9시에 보내줬으면 출근 시간 때 날개 6개를 다 쓰시고 날개가 모자라서 그나마 이제 날 할만한 애한테 야 날개 내놔 라고 나한테 보내신 게 분명하구나. 하지만 저는 아이폰 당장 번개같이 샤워를 해서 회사 가가지고 안드로이드 폰을 꺼낸 다음에 본부장님 찾았죠. 이게 리스트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본부장님 몇 점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막 찾고 있다가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성진아 또 아까 실수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까지 이제 일어나서 번개같이 샤워를 하고 뛰어오는 이 숨가쁜 거를 그 전에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빨리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저의 경험담을 자 이렇게 해서 확신과 실수, 빠른 발견 어떻게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겁니다. 기초,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고요. 그것은 즉 단위 테스트. 단위 테스트를 지금 당장 작성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왜 어려운지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진행합시다. 한번 물론 방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 해보고 이게 잘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미나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퓨터와 일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우리 개발자들이 컴퓨터와 일을 하죠. 하는데 꼭 컴퓨터와 일을 하냐? 그거에 대한 에세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간단하게 이제 옛날을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대학 시절이 있을 겁니다. 이런 대학도 다니셨죠? 대학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대학 이제 다니시면은 꼭 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팀 딱 짜고 지금도 화면에서와 같이 펜을 딱 들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노트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하죠? 사다리 타기 시작하죠. 사다리 타가지고 팀원 발표자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팀이 구성되고 뭐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러한 경험을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도 돼요? 저도 이런 경험인데요. 여기에 어떤 경험이냐? 그 발표자가 이제 발표 준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제 발표 당일날 되면은 행방불명이 돼요. 야, 너 이 새끼 어디 갔어? 야, 너 발표해야지 어디 갔어? 이런 일이 발생하고 발표 준비 하도 안 한 제가 또 올라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학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또 이 버튼 색깔 어떻게 할래? 저는 빨간 게 좋아요. 난 파란색이 좋아. 말도 안 되는 의견으로 주먹 다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코털이 좀 더 시큼한 게 무슨 죄입니까? 왜 때려 부수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을 나눴지 않습니까? 일을 나눴으면은 야, 네가 냄비 갖고 넌 라면, 넌 김치. 그래서 라면을 딱 해서 김치랑 같이 먹고 싶은데 왜 꼭 냄비 안 갖고 와가지고 생라면 부셔가지고 김치를 먹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 대학생활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최고의 팀원을 만나셨다고 자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 즉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 사람, 문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은 정치적 색깔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사람이 문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기술적인 것도 물론 문제지만 사람이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이 문제면 이제 사람을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북쇼포인 저는 책에 의지합니다. 제 책을 둘 다 봤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책이 내가 뭐가 가지고 있을까? SWT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리 줘봐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한 권, 네, 탁구교본을 좀 보면 내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SWT보다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죄송합니다. 네, 날짜가 좀 지났는데요. 저희 탁구부에 오시면 사람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탁구부에 가입해주세요. 네, 잠깐 광고 집어넣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이해한다. 이해, 즉 언더스탠드가 되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거의 원이 좀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언더스탠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상보다 언더, 밑에서 스탠드, 서서 언더스탠드 해라, 이해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오늘 나의 퇴근 시간이 적당히 예측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언더스탠드인데 사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 뭐 심리학 서적을 볼 수가 있고 뭐 당장 늘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 개발자인데. 그러면은 우리 일반 개발자와 개발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도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정의한 게 소프트웨어 개발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들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일부러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실 스펙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게 시간의 매매라고 해서 주식 거래하는 뭐 이런 시스템에서 분명히 이런 거 만들겠죠? 요게 보시면은 뭐 읽으라고 한 거 아니니까 읽지 마세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스펙을 정의하고 이런 대로 뭐 기능을 만들 겁니다. 중요한 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개발자가 이걸 이해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빠른 피드백을 받는 테스트 방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스펙도 예제로 된 스펙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스펙을 받게 되면은 그거를 이런 식으로 조건과 실행 결과문으로 나한테 주어진 리콰이어먼트를 예제를 통한 리콰이어먼트로 한번 자기 스스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예제는 이게 하나의 테스트가 되고요. 또다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단위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발판이 되고, 시작부터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가면서 할 수 있는 TDD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할 때 이런 스펙을 예제화 시켜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많이 좀 공감이 되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느껴서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나은 처우, 즉 더 나은 연봉을 받고요. 그 다음에 더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이런 삶을 희망할 겁니다. 이게 저만 그러진 않겠죠.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게 이제 또 문제죠. 함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력 관리를 잘 해서 어떻게든 타개해 보자라고 하는데, 이 경력 관리에 대해서는 저자가 정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테스트처럼 빠른 피드백을 받는 방법으로 이제 나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라. 그 방법이 뭐냐? 네, 여러분들께 면접을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한번 보시라는 건데, 그렇다고 뭐 우리 회사 벌어두고 면접을 보는데 집중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면접을 봄으로써 내가 어느 만큼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피드백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면접을 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자가 자기 회사의 직원들한테 메일로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예약 설정을 해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메일로 지금 다 예약 발송해놨거든요. 지금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다 가셨을 겁니다. 그 메일을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취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그냥 안 읽으셔도 되는 겁니다.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미나 끝나고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이 메일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공감했던 내용들만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핵심적인 건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에 준비한 거는 이제 이 세미나 마무리하면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이제 원인은 이 책을 읽고 팀장님하고 올라갔다가 팀장님 저 이거 재밌었어요 라고 말했는데, 팀장님 한번 세미나 해봐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게 돼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책을 보시면 앞에 표지가 이렇게 잘 보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게 컴퓨터 갖고 읽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읽어보고서는 이 편집자한테 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 이 표지가 선택이 됐나요? 왜 화장실에서 컴퓨터를 하는 이 표지를 프로그램으로 산다는 것의 표지로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매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집자로부터 받은 대답 중에 이제 다 얘기해드리진 않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후보를 드리겠습니다. 비밀인데요. 후보가 이 채택되기 전에 후보군으로 올라왔던 게 이런 표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편집자가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추해보세요. 이런 표지도 있었고요. 파란색으로 된 표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산다는 거, 이런 표지. 그래서 여기 이 화장실 표지 4가지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게 채택이 되는 거죠. 말하는데요? 왜 제가 해석했는지?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은 똥 쌀 시간도 없다. 네.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정답이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부정적인 느낌은 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표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즐거움을 제가 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자한테 메일을 한번 보냈어요.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보낸 건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이 내용에 많이 공감을 해서 저자한테 고맙다. 당신이 이 책 써줘서 나 정말 잘 읽었다. 라고 진짜 메일을 보냈고요. 물론 이제 메일 내용 보시면은 이게 스크린샷 뜬 건데,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가리키는 부분 위에를 이제 꼭 읽으시라고 해서 마우스 포인트를 캡처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보낸 메일을 일부러 좀 감췄고요.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성문 씨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제 세미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세미나 내용 준비를 했고 세미나를 했고 이 안에 내용 중에 여러분한테 와 닿는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성문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세미나 내용 중에서 이제 제 세미나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던 간에 그 중에 괜찮은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그 분이 진정한 프로그래머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